미국의 전설적인 수영 선수 마이클 펠프스 다들 아시죠? 올림픽에서 따낸 금메달만도 23개. 역사상 제일 많은 금메달을 거머쥔 선수로도 유명한데요. 무엇보다도 2016년 리우 올림픽 당시에는 어깨에 부항 자국이 화제가 되기도 했죠. 펠프스 선수는 어깨가 아플 때 부항 치료를 자주 받는다라고 해서 관심을 모으기도 했고요. 실제로도 부항 치료를 받는 국내외 스포츠 선수가 꽤 많다고 합니다. 자, 오늘은 돈키호테의 척척 박사님, 보성한의원 이만희 원장을 모시고요. 한의학의 대표적인 치료 방법 중 하나인 부항 치료, 어떤 효과가 있는지, 또 어떤 때에 이 부항 치료를 받으면 좋은지 그 특징과 치료법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한 주 잘 보내셨습니까? 네, 덕분에 잘 보냈습니다. 네, 부항 치료 사실 받아보진 않으셔도 어떤 치료인지는 다들 아실 텐데 이 부항 치료가 정확히 어떤 건지는 잘 모르실 거예요. 네, 오늘 좀 알아볼까요? 네, 그러시죠. 부항 한문으로 일단 붙일 붙자, 부착하다 이렇게 쓸 때 이제 한문을 쓰잖아요. 네네. 네, 항은 뭐냐면 황이 아니고 항아리 항자. 항아리를 붙인다. 물론 큰 항아리는 아니지만 작은 항아리. 과거에는 지금은 이제 저희 한방 의료기관에서는 대부분 일회용 이제 부항컵을 쓰지만 과거에는 이제 플라스틱이 없던 시대잖아요. 실제 기원 전부터 유래했거든요. 네. 뭐 그리스 로마 시대에도 서양의학에 비슷한 게 있었고 이제 한방 이제 동양에서도 기원전 한 150년에서 200년 때 이런 기록이 있거든요. 네. 당시에는 이제 아무래도 돌이라든지 그릇, 주물 이런 걸 사용했을 텐데 가장 많이 쓰는 게 이제 도자기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질그릇 같은 거를 사용해서 이제 부항을 뜨고 하게 됐었죠. 이게 원리가 궁금해요. 네. 어떤 원리로 하는 건가요? 물리치료의 강한 버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전기 자극이 오가는 거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자, 아주 쉽게 이해를 해드리기 위해서 네네. 비유를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 재채기를 하죠. 그렇죠. 요새 가을에 알레르기성 비염 많이 유행하잖아요. 네. 무슨 일이 발생하는 거냐면 코 속으로 이물질이 들어갔을 때 코 속의 점막에 비만 세포라는 마스트셀에서 네. 그 적군이 들어왔어라고 판단을 하고 내 우군을 불러들이기 위해서 백혈구라든지 적혈구 혈장을 끌어들이려고 이제 그 히스타민을 분비합니다. 그러면서 히스타민이 막 혈관을 팽창시키고 막 불러들여 그러다 보니까 코가 붓고 재채기를 하고 하는 작용이 이제 나타나는 거죠. 정상적인 이제 그 방어 기전이거든요. 네. 그런 것이 그 마스트셀이 일어나는데 내 피부와 근골격계의 그런 반응을 유도하기 위한 자극을 이제 부항이 주는 겁니다. 그래서 부항컵이 대신 압력이 좀 정확해야 되는데 시간과 압력을 정확하게 줬을 때 혈액순환은 당연히 되겠고요. 혈액을 쭉 빨아들이니까. 그러면서 미세한 스크래치, 손상을 줍니다. 물리치료도 일종의 그런 것이거든요. 네. 저희가 ICT 같은 거 하시면 그 석션이 음빠 하면서 이렇게 막 하는 치료들을 물리치료실 가면 하잖아요. 그런 압력을 통해서 그건 가벼운 압력이지만 부항은 그보다 좀 센 압력. 그 400mV, 300mV 정도의 센 압력을 줘서 끌어당기면 백혈구와 적혈구와 혈장과 여러 가지 면역 물질들이 끌어당겨지고 자극을 통해서 또 기존의 노폐물들, 산화물질 이런 것들은 순환이 돼서 혈액 순환을 통해서 배출이 되고 이런 과정이 일어나는데 그러면 환자분들은 어떻게 느끼냐? 굉장히 시원합니다. 1번이 진통 효과죠. 그래서 그 근육을 많이 쓰는 운동 선수들이 근육의 어떤 혈류 순환이 빠르게 이루어지지 않고 젖산이라든지 여러 이제 피로 물질들이 많이 쌓여 있고 했을 때 그것을 강제 순환시키기 위한 건부항, 피를 빼지 않는 부항을 하기도 하고 좀 더 강한 자극으로 노폐물을 직접 빼내고 면역 물질까지 염증까지 치료하고자 하면 습부항, 피를 빼서 한다든지 하는 이제 치료법을 통해서 그 혈액, 혈구, 백혈구, 적혈구들을 이제 끌어당기는 작업이 부항 치료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부항이라는 게 나쁜 것을 끌어당겨서 바깥으로 빼내는 작업을 하는 게 부항입니까? 이기도 하고 이제 나쁜 것이 없을 때도 있습니다. 순환이 늦을 때는 깨끗한 혈액이지만 혈액을 빨아서 순환을 촉진시키기도 하고. 보통 저는 건부항은 많이 봤던 것 같은데 네. 습부항은
잘 보진 못했던 것 같아요. 네, 습부항은 이제 아무래도 침습적 치료라 그래서 네, 네. 피부에 손상을 주고 바늘로 이제 니들이나 란셋을 사용하기 때문에 의료기관에서 해야 되는 치료인데 가끔은 이제 목욕탕이나 이런 데서 네. 이제 그런 치료를 통해서 맞아요. 네. 감염이 되고 그런 이제 사례들이 보고되고 있긴 합니다. 그러면 보통 부항이라는 건 어디에 많이 뜨는 건가요? 우리 몸 어디든지 부항은 다 뜰 수 있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주로 큰 근육 위주로 많이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병변이 있는 그리고 또 많이 굳어 있고 통증이 있는 부위 위주로 하는데 대부분 큰 근육을 사용하는 운동선수라든지 저희가 발목을 삐끗했다든지 하는 이제 그런 경우들이기 때문에 근육뿐만이 아니고 연골, 관절에도 사용할 수는 있고요. 주로 이제 안 사용하는 부위는 이제 약한 살들, 뭐 겨드랑이라든지 사타구니라든지 눈꺼풀이라든지 이렇게 입술 주변이라든지 약한 살은 되도록이면 피해서 하지만 그런 부위에도 정 필요할 때는 약한 압력 100ml 정도의 약한 압력을 통해서 가벼운 부항을 시행하기도 합니다. 지금 말씀하실 때 발목 얘기도 하셨는데 발목이나 무릎 이런 데도 가능해요? 그렇죠. 이제 전혀 다치지 않은 분들 건부항 형식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손상이 와서 저희가 발목 심하게 삐면은 퉁퉁 부어오르잖아요. 네. 죽은 피가 막 차 있잖아요. 그럴 때 가만히 놔두면 그것이 정맥을 타고 저 헤모글로빈 분해가 되고 하는 과정이 굉장히 오래 걸리고요. 그것 때문에 오랫동안 잠도 못 자고 욱신거리고 하는데 부항을 통해서 습부항으로 좀 그때는 깊게 침을 합니다. 대침이라 그래서 굵고 긴 침, 10cm 정도 되는 침을 사용을 해서 관절강 사이에 요거는 이제 거의 시술에 준하기 때문에 이제 의료기관에서만 해야 되겠지만 그런 걸 통해서 어혈을 이제 방출하는 이제 그런 치료는 발목에 많이 사용하고요. 무릎 같은 경우에도 약간 부어올랐을 때 무릎 슬개골 측부 좌우측에 부어오른 부위를 그런 자극을 통해서 또 피를 빼거나 하기도 합니다. 지금 문자창으로 저희 애가 태권도를 하는데요. 요즘에 무릎하고 허리가 자주 아프다고 하는데 부항 치료도 될까요? 라는 문자 주셨어요. 물론입니다. 특히 저희 한의원에 태권도 환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태권도 관장님들이 아예 대놓고 오시는데 대놓고. 이제 아이들은 이제 적은 양의 훈련을 하지만 사범님들은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더 많이 다치시더라고요. 그래서 사범님들이 많이 오시게 되는데 특히 이제 다리를 많이 사용하는 태권도의 특성상 그런 이제 발목이나 발가락, 무릎 같은 데를 다치신 분들이 많거든요. 네. 그럴 때 많이 사용합니다. 앞서 제가 소개를 드리기 전에 펠프스 얘기를 했어요. 해외 운동선수들도 부항을 많이 뜨나 봐요. 운동선수뿐만이 아니고 특히 헬스 근육 운동을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무슨 뭐 제가 배우 이름은 잘 모릅니다만 무슨 드웨이닝 존슨인가 뭐 그런 배우 있죠. 근육 그런 사람 헬기를 손으로 맨손으로 잡는. 아 그렇죠. 네, 영화에서. 예. 그런 분들은 아무래도 근육을 키워서 이제 볼륨감 있게 이제 액션을 보여줘야 되면 평상시에 많은 이제 하드 트레이닝을 하시거든요. 그럴 때 이제 젖산과 이런 것들이 일반인들보다 훨씬 많이 응축이 되고 뭐 젖산은 서너 시간 지나면 풀어지긴 합니다만 그 근육의 손상도 가볍게 와서 어혈이 생기기도 하고 뭐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럴 때 부항을 하면 해보신 분들이 느끼십니다. 굉장히 시원하다는 것을. 그래서 계속 받게 되고 그것이 또 한방 치료의 특징이 그런 거잖아요. 이제 독성이 좀 없고 좀 약간 민간요법과 이제 의학의 중간에 머물러 있는 듯한 그렇죠. 즉 부작용이 별로 없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그 의료기관 찾아가지 않더라도 건부항 차원에서는 그렇죠. 자기가 의료기관에서 한번 요 부위에 하면 되는구나라고 배워온 다음에 집에서 하시는 경우들이 왕왕 있고 뭐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역도 선수라든지 뭐 유도 선수, 뭐 레슬링 선수 이런 분들이 또 그 부항을 많이 사용하시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정에서 쓸 수 있는 부항기 같은 것들도 굉장히 시중에도 많이 나오곤 있는데 이런 분들도 많으시더라고요. 지금 문자창으로도 집에서 혼자 부항을 떴는데 잊어버리고 30분 정도를 그냥 뒀더니 부항을 빼고 나니까 수포가 생겼더라고요. 이거 제가 집에서 혼자 치료해도 되나요? 라는 이야기를 주셨네요. 그 부분은 조금 이제 민감한 부분이 있는데 사실은 발포를 시켰을 때 일부러 발포를 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신 그 부위가 정확하게 의학적으로 그 이론의 어떤 근거를 둬야 되겠죠. 필요에 의해서 일부러 발포를 하는 경우가 한의원에 있고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발포를 해서는 안 되거나 할 필요가 없는 부위에
600ml바라고 합니다. 일반 부항하는 거에 2배 정도의 압력으로 5분 이상 하면 발포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너무 센 압력을 통해서 조직이 벌어지고 조직을 잡아 당기잖아요. 그럼 이제 간격이 벌어지고 손상된 자위로 이제 장액이 차는 세포액이 차는 경우인데 단순히 그것만 봤을 때는 이제 안 좋은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30분 동안 놔두신 분들 같은 경우에 대신 중요한 것은 터트리면 안 됩니다. 아, 그래요? 예, 가만히 놔둬서 저절로 쭈그러들게. 이제 헤모글로빈 분해라고 해가지고 이제 그것이 이제 쭈그러드는 시간이 있습니다. 뭐 짧게는 2, 3일 지나면 또 길게는 한 2주 정도면 다 쭈그러들거든요. 네. 그렇게 쭈그러들게 자연적으로 놔두는 것이 좋지. 그 뜯어내거나 바늘로 물을 빼거나 해가지고 할 경우에 물론 이제 물을 빼내고 저기 알코올 솜으로 꽉 붙여가지고 밴드를 붙여놓으면 잘 끝나는 경우도 있지만 만에 하나 감염이 되면 이제 염증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안 터뜨리는 것이 좋습니다. 혹시라도 터뜨렸다면 이게 소독을 잘 해주시고 그렇죠. 그 부위가 감염되지 않도록 잘 철저한 관리가 해주셔야겠네요. 필요합니다. 네. 일단은 부항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하고 있는데요. 어떤 부위의 부항이 가장 잘 듣습니까? 제일 효과를 드라마틱하게 보는 경우는 아무래도 멍이 들어서 부어오른 관절에 죽은 피가 현재 차 있는 거죠. 그래요? 예, 한방에서는 어혈이라고 합니다. 어혈을 순식간에 빼낼 수 있기 때문에 그럴 땐 그 사혈의 양을 많이 가져갑니다. 그리고 손상된 관절이 발목 관절의 어느 부위인지 찾아서 저희가 이제 추나를 해보면 알거든요. 아, 이 뼈가 살짝 튀어나왔구나, 이쪽 인대가 늘어났구나 그러면은 그 부위에서 이제 사혈을 많이 하고 습방을 많이 하게 되면 바로 시원해서 걸어 다닐 수 있겠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어혈이 눈에 보일 때 가장 좋은 효과를 보이고요. 두 번째는 뭉쳐 있을 때 어깨 근육 특히 우리가 저 운동을 안 했지만 이제 그 컴퓨터 작업하고 책상에 앉아 있고 이런 학생들이 이제 고개를 계속 숙이다 보면 그렇죠. 승모근 경직이 옵니다. 그럴 때 승모근에 쓰면 굉장히 또 효과가 좋고요. 또 이제 등이 이제 책상에 앉을 때 등도 또 아프다는 분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이제 기립근, 척추 양쪽으로 있는 기립근 등심이라고 하죠. 이제 그런 근육 부위가 또 굳어 있습니다. 눌러보면 아픈 부위가 있습니다. 아픈 부위에 이제 부항을 해주시게 되고 이제 그 다음에 허리에 또 효과가 좋고 이런 이제 대근육 위주로 이제 효과를 많이 보시죠. 그러면 우리가 그 근육이 뭉친 곳 이런 곳들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많이 경험을 하기 때문에 그렇죠. 잘 찾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어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눈으로 봤을 때 이거 어혈이다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어혈이 다른 쉬운 말로 멍입니다. 네, 멍인데 단순히 색깔만 혈관이 파열돼서 멍이 보이느냐? 그 혈액의 양이 많으면 부어오르거든요. 그럴 때 시커멓게 이제 죽죠. 이제 피부 색깔이. 그래서 색깔로 충분히 파악이 가능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이제 어혈들도 있습니다만 그것은 이제 한의사의 진단을 통해서 감별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환자분들은 또 그 어혈을 또 제거하기 위해서 습부항을 괜히 또 사용하시다 보면 감염이 되니까 습부항은 의료기관에서 하시고 건부항도 이제 한의사에게 부위를 지정 받으신 다음에 집에서 하시는 것이 어떨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왜 혈자리에다가 침도 놓고 그렇죠. 그렇게 한다라고 했는데 부항도 마찬가지로 놓는 자리가 따로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손상에 의해서 어혈을 제거할 땐 어혈이 있는 자리에서 이제 사혈을 하게 되죠. 그러나 그렇지 않고 전체 어떤 경락 순환을 도모한다면 정체가 되어 있는 경락을 뚫어주게 됩니다. 저희가 방금 말씀드린 해부학적으로 근육의 뭉침에 의한 통증을 보통 말을 하잖아요. 네. 근육은 이제 혈액을 순환시켜서 뭉친 것을 풀어주는 것인데 경락의 소통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뭉쳐있지도 않은데 뭐 담 결린 것처럼 아프다든지 하는 부위들은 그 경락을 위주로 하고요. 이제 생소하시겠지만 방광경이라든지 이제 방광 1선, 2선 이런 이제 용어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위에 많이 뜨게 되고요. 이제 간 족걸음 간경이라는 또 경락이 있습니다. 이런 라인에 또 많이 뜨게 되죠. 지금 문자창으로 불부항은 어디에 좋나요? 라는 문자를 주셨네요. 자, 이제 불부항의 이제 그 기원을 좀 보면 지금은 이제 압력기를 통해서 이제 옛날에 수동으로 손으로 이렇게 당기는 압력을 쓰기도 하고요. 지금 가져오셨네요, 실제로. 예, 요건 손으로 하고 요거는 이제 전기 배터리를 넣어서 소리 나죠. 네네. 예, 이런 식으로 하고 이렇게 손으로 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서 하는 기구들이 있는데 과거에는 그런 게 없었을 거 아닙니까? 또 항아리가 구멍이 뚫린 게 아니고요.
컵 같은 경우에 이렇게 뒤에 바람을 뺄 수 있는 구멍이 지금은 있는데 과거에는 그냥 항아리로 뒷구멍이 없거든요. 그랬을 때 음압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죠. 빨아내려면 만드는 방법으로 안에 종이를 넣거나 아니면 이제 알코올 기능이 있는 이제 그런 것을 넣어서 요새도 알코올솜을 이 안에 넣어서요. 알코올솜을 소량해가지고 이 안에 넣습니다. 그리고 여기다 불을 탁 붙이면 불이 붙죠. 그리고 바로 딱 붙이면 이 안에 있는 산소가 소모되면서 쫙 빨아들입니다. 그런 방법으로 이제 사용했던 것이고 그렇게 불로 음압을 만든다 해서 불부항이라고 하는 것이지 실제 안에 불을 넣어도 부항컵 안에 있는 산소가 소모되는 데는 1초가 채 안 걸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불에 의한 효과를 보는 것은 아니고 뜨겁지 않아요? 금방 꺼집니다. 이 컵 안에 있는 산소량이 굉장히 적기 때문에 금방 꺼집니다. 그래서 불의 효과라기보다는 불로 음압을 만드는 것이 불부항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뭔가 불을 붙이는 그런 뜸처럼 네. 불을 붙여서 뭔가를 한다 이런 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불로 인해서 음압을 만든다. 그렇습니다. 아하, 그렇군요. 그러면 불부항은 뭐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니겠네요. 그렇습니다. 이제 그 불이 막 타오르는 불을 여기서 딱 붙이니까 굉장히 뜨겁고 막 그 열이 전도될 것처럼 생각하시지만 실제로 불을 이용한 온기를 사용할 땐 뜸이 제일 좋고요. 네. 뜸을 이제 장시간 오래 태우기 위해서 쑥뜸을 쓴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그런 것이 시간이 필요합니다. 사람 피부라는 것이 그 방어 능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잠깐 불이 붙었다고 해가지고 안으로 전달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부항에 사용하는 불이 전달되는 것은 힘들고 음압을 만드는 방법이고 또 화려하죠. 무서워 보이기도 하고 그런 부분 때문에 또 말도 불부항 이렇게 하니까 좀 생소해하시고 신기하시지만 예, 음압을 만드는 방법입니다. 그렇구나. 부항을 저도 한번 경험해 본 적이 있는데 이게 피부가 빨개진 게 잘 돌아오지를 않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톡 튀어나온 부분이 이게 피부가 상하진 않을까 좀 걱정이 되긴 하던데. 피부가 상하는 부분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이제 300ml바에서 400ml바 정도를 하면 보통은 피부가 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5분 이내의 부항을 저희가 권해드리거든요. 그래서 3분 내지 5분 정도 하게 되죠. 그런데 평균치는 그렇지만 피부가 너무 약한 분도 있거든요. 그랬을 때는 300-400ml 가지고도 이제 오랫동안 부풀어 오르고 이제 색이 잘 안 사라지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많이 할애해가지고 피부에 손상이 왔다 하더라도 2주 이내는 대부분 사라지시는 거고요. 또 그 색깔에 따라서 오히려 오랫동안 피부색이 유지되는 것이 치료 효과가 더 좋을 수도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시거나 그러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거 안 그래도 여쭤보려고 했어요. 부항을 뜬 다음에 색이 좀 더 진하게 남는 경우가 내가 진짜 여기에 독소가 많았던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게 진짜 맞는 말인가요? 이제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이제 독소라기보다는 혈액 순환이 좀 늦기 때문에 늦으신 분들은 몸이 냉하고 그런 분들이 좀 늦잖아요. 그러면 아무래도 산소 양이 적죠. 그래서 피부가 좀 이제 허옇게 선홍색이라고 하죠. 이제 붉은 빛이 안 돌아오시는 분들은 순환이 빠르신 분. 그리고 약간 갈색, 적갈색으로 나타나면은 좀 혈액 순환이 살짝 늦으신 분. 그다음에 아주 검붉은색으로 나오면 혈액 내 산소가 거의 없는 상태에서 부항에 채집이 된 것이기 때문에 순환이 늦으신 분 이렇게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부항을 집에서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물론 내가 이제 뭐 치료의 목적이나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뭐 어혈이나 이런 것 때문에 문제가 된다라고 하면 삐거나 이런 것 때문에 의료기관을 찾아서 한방병원에서 이렇게 좀 직접 받으시는 분들도 있지만 내가 어딘가가 좀 결린 것 같다. 어디가 좀 많이 아프네. 근육통이 있네. 집에서 직접 부항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주의할 점 같은 것들이 있을까요? 네, 시간과 압력입니다. 그리고 이제 부위는 당연히 지정을 받으셔야 되는데 지정을 의료기관에서 받았다는 가정하에는 이제 두 가지가 중요하고요. 그중에 이제 시간은 5분 이내로 한다면 거의 문제가 없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경험적으로 난 5분 했는데도 수포가 생겼어. 이렇게 이제 이런 경우 수포는 물론 금방 없어지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실 건 아니지만 생겼다면 시간을 줄이시는 거고요. 시간을 좀 더 하고 싶다면 압력을 좀 줄이셔야 됩니다. 압력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이제 통상적으로 이렇게 한 번 땡길 때 100ml바라고 합니다. 이것도 그래서 한 번 이렇게 하면은 100, 200,
300, 400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땡기는 보통은 이제 가정에서는 요런 이제 수동식 그 가마끼를 갖고 계신데 한 번, 두 번, 세 번 요 정도가 이제 300ml 정도 되거든요. 네네. 그 정도 압력에서는 거의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 두 가지만 잘 지켜주시고 이제 그꼭 해야 될 부위, 해선 안 될 부위, 뭐 임파선 있고 막 이런 부위 이런데 안 하시면 큰 무리가 없습니다. 보통은 어깨 결림이나 등 쪽이 이제 좀 네. 많이 뻐근하다 이런 것 때문에 허리나 이런 것 때문에 많이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위에서 조심해야 되는 곳이 있을까요? 일단 피부 질환이 있으신 분들이 있으시고요. 어. 그래서 아토피라든지 아니면 전신 피부 질환 또는 국소 피부 질환 또 어떤 분들이 있냐면 이제 접촉성 피부염이 있으신 분이 있습니다. 아. 침을 마저도 딱 뽑고 나면 뻘개지는 분들 계시거든요. 접촉성 피부염을 갖고 계신 건데 그런 분들도 부항컵을 떼고 나면 컵이 늘러붙었던 테두리 자국이 네. 부풀어 오릅니다. 그것은 이제 큰 문제는 아닌데 좀 약간 알레르기 반응처럼 민감성 이제 자극을 받은 건데 그죠. 가라앉고요. 이제 그런 분들 말고는 이제 당뇨병 환자들 같은 경우에 이제 상처가 나게 되면 잘 안 아물거든요. 당뇨 환자들도 좀 조심하셔야 되고 뭐 그런 피부에 눈에 딱 보이는 어떤 문제가 있지 않다면 뭐 종기가 있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죠. 다른 외상이 좀 있다든지 이런 경우만 피하시면 무난하겠습니다. 지금 질문 주시는 분이 부항 매일 해도 되나요? 라는 질문도 주셨네요. 저희가 부항을 이제 단순 건부항으로 자극 시간을 짧게 한다면 보통 이틀에 한 번 정도를 권해드립니다. 네. 근데 자극을 세게 하거나 또는 피를 사혈을 하는 습부항 같은 경우에는 3, 4일의 간격을 두기 때문에 댁에서 짧은 시간을 하신다면 2, 3일에 한 번 하시고요. 매일 그 근육 사용량이 높으신 분들 운동을 많이 하시거나 아니면 노동 과정에서 특정 관절을 특정 근육을 많이 쓰신다면 피로가 누적되겠죠. 그런 분들은 이제 매일 하셔도 되지만 가급적 해당 부위가 컵을 붙였던 자리에 또 붙이고 또 붙이고 하지 마시고 오늘 붙였던 부위 옆에 붙이셨다가 이렇게 옮겨 다니면서 해주시는 것이 좋겠죠. 같은 부위를 계속하게 되면 아무래도 조직의 손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부항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혹시 마지막으로 뭐 당부해 주실 말씀이라든가 있으실까요? 네, 한방의 특징이 보면은 민간요법과 의료 기술의 중간에 걸쳐 있는 그렇죠. 좋게 얘기하면 안전한 거잖아요. 안전하다 보니 조금 쉽게 접근을 하시는 것 때문에 침이라든지 뜸이라든지 부항 요 근래 저희가 주제로 삼고 있는 부분을 일반 환자분들이 하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 심정은 또 이해를 하고 편리성 때문에 저희도 뭐 크게 막지는 않지만 처음 시작하실 때 한의사에게 어떻게 하면 좋은지 좀 티칭을 받으시고 하시면 좋겠고 조금이라도 문제가 생긴다면 바로바로 의료기관에서 뒤처리를 받으셔야 되는데 제일 그중에서 지배하실 때 중요한 거는 위생입니다. 절대 사혈을 하거나 하는 건 하지 마시고요. 그렇죠. 부항컵도 가능하면 좀 일회용을 쓰시든가 아니면 소독을 꼭 해서 사용하신다면 좋겠습니다. 네. 침도 집에서 직접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침 자체는 그 의료법 위반으로 그렇죠. 처벌을 받습니다. 습부항도 마찬가지입니다. 건부항도 원래는 안 되는데 본인이 본인 몸에 뜨는 것만 괜찮고요. 다른 사람에게 해주고 했을 때 무슨 의료 사고가 난다면 책임을 져야 되고요. 또 다른 사람에게 했을 때 비용을 받는다면은 이제 그거는 안 되는 거죠. 네, 불법적인 일이다. 처벌을 받습니다. 네. 자, 일단은 오늘 부항에 대한 이야기 해봤고요. 여러분이 조심하셔야 되는 것, 주의사항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해드렸습니다. 혹시 못 보신 분들, 못 들으신 분들은 저희 다시 보기 영상을 통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오늘도 우리 척척 박사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만희 원장과 함께했습니다.